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3월 3일이네요. 이제 겨울 다 끝났고 이제 봄옷으로들 갈아입으셨나요? 그동안 겨울이 너무 미세먼지가 많았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될 세상의 새로운 형태입니다. 이제 예전같이 아름다운 자연을 다시 볼 수 있는 날들은 아무래도 점점 당분간은 오랜 시간 동안 지구가 다시 회복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 젊은 날 어렸을 때 봤던 아름다운 지구는 제가 죽을 때까지 다시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좀 그런 안 좋은 생각도, 우울한 생각도 드네요. 오늘 경제신맥은 어제 간밤에 있었던 사건 중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 돌파한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10년물 금리가 여기 있네요. 예. 왜 우리가 미국 국채는 3개월물, 2년물, 5년물, 10년물, 30년물 많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10년물 채권 금리만 죽어라 이렇게 보는 걸까요? 중요하게. 혹시 알고 계신가요? 미국 10년물 금리가 기준금리 그거하고 미국의 기준금리하고 제일 비슷하게 따라갑니다. 사실상. 그래서 어떤 경제 동향을 파악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어떤 지표가 돼요. 그러면 요새 지금 2월 달에 주가가 좀 내려왔죠. 왜 내려왔나요? 경제 지표 중에 2월 1일 2일 FOMC 기자회견 후에 파월이 디스인플레이션 얘기하면서 시장을 안심시켰지만 바로 그 다음날 2월 3일부터 나온 1월 고용 보고서부터 해가지고 뒤에 줄줄이 나온 CPI, PPI 여러 것들이 다 전부 다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는 게 아니네. 특히 작년 하반기 석 달 동안에 각종 경제 지표들이 알고 보니까 그게 전부 다 잠정치였는데, 예비치 이런 거였는데 너무 뒤늦게 보니까 통계가 좀 우리 생각하고 너무 틀렸다 해갖고 수정돼서 나온 거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경제 지표가 인플레가 굉장히 완고하고 잘 안 떨어지는 걸로 나왔었죠. 그래서 조금씩 지금 한 달이 지난 후에 3월 초가 됐는데 시장의 컨센서스가 조금 변했죠. 완전히 변하진 않았지만 뭐가 변했습니까? 금년 말까지 연준의 금리 인하 피벗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게 지금 한 60-70% 지금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완전히 희망은 안 버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안 내려가고 컨센서스가 버티는 게 좀 있는 겁니다. 왜 완전히 희망은 안 버렸죠? 이건 일시적일 거다. 너무 1월달 고용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게 깜짝 놀래게 나왔는데 이거 믿을 수 없다. 이것도 뭔가 통계가 잘못됐을 거다. 그리고 지금은 아직까지 고용이 좋지만 곧 고용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일 거다. 통계에서 수집해서 나오는 자료들은 또 너무나 신빙성이 없다. 설문조사 응답률이 30%까지 지금 떨어진 상태다. 그래서 조만간 나오는 보고서들에는 역시 고용이 갑자기 무너지는 게 나올 거다. 그러면은 연준은 결국 예상한 만큼 금리를 못 올리고 금년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피벗을 하지 않겠냐. 아직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들이 예상외로 안 떨어지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제 나온 것 중에
채권 시장은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조금 다른 걸 보고 있는 것처럼 다른 움직임을 보고 있다. 그래서 주가는 안 떨어지는 방면에 채권 시장의 금리는 특히 10년물 금리를 봤을 때 너무 높게 올라간다. 얘네들은 긴장 바짝 타고 있다. 뭔가 다른 거를 보는 것처럼. 거기에서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의 괴리감이 심하게 느껴진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 다른 반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 다른 미래를 꿈꾸고 뭔가 다른 걸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거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놓치지 말고. 그랬는데 지금 그 이후로 지금 여기 10년물인데 보시면 여기서 원래는 3.9 그전 그 전고점에서 매도세가 나오면서 안정된 경제 상황이라면 한 번 더 이렇게 내려가 줘야 되는데 여기서 횡보하면서 눈치 보면서 버티다가 이틀 동안 쫙 넣으면서 어제는 요 4.0 구간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유의미한 수준이죠. 요거를 장대 양봉으로 또 뚫고 올라갔습니다. 현재 4.069예요. 여기 지금 다른 거죠. 이게 그래서 월가에서도 굉장히 좀 놀라는 사건인가 봅니다. 이게 왜 올라갔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물 금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4%를 돌파. 근데 요새 저기 뉴스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금 최종 금리를 어디로 보고 있습니까? 원래 연준이 작년 11월부터 예고했던 최종 금리 5.0에서 5.25%인데 요새는 그걸 더 높여서 보고 있어요. 정말로 지금까지 나온 경제 지표들, 물가 지표들, 고용 지표들 이것이 사실이라면 믿을만 하다면 연준은 5.25에서 5.5%까지 올릴 거다. 그리고 소수이지만 이제는 6%까지 올릴지도 모른다. 최종 금리를. 그런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지금 나왔던 지표들이 너무 말도 안 되게 깜짝 나왔기 때문에 이럴 리가 없다. 1년 동안 작년 한 해 동안 비록 파월이 뭐 유약한 아서 번스다 그런 얘기도 나오지만 사실은 예전 80년대 폴 볼카처럼 작년에 금리를 어마어마하게 올렸죠. 사실은 역사적으로. 그 효과가 지금 하나도 안 나타난다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거 뭔가 조금 통계가 좀 잘못된 것 같고 좀 더 기다려봐. 지금 3월 또 10일, 14일 뭐 그때쯤 한번 또 뭐 여러 개 나오죠.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때 보면은 역시나 뭔가 팍팍 꺾이는 지표가 나올 거야. 기대하고 지금 그때까지 버티고 있는 건데 채권금리는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최종금리가 지금 5.5에서 6.0까지도 본다고 했죠.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10년물 국채금리는 기준금리하고 가장 가깝게 가니까 얘도 5.5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얘는 지금 4.0입니까? 차이가 많이 나네요. 비슷하게 갈 뿐이지 이게 꼭 기준금리를 그대로 따라가진 않습니다. 오히려 기준금리를 열심히 따라가는 건 사실은 2년물 금리가 더 열심히 따라가고요. 장기적인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수치를 보면서 10년물은 조금 더 무겁게 움직이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차이는 많이 나네요. 보통 10년물 국채 금리하고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보통 한 1% 이내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5.5까지 예상이 갔으니까 얘도 4.5까지는 가야 되는데 지금 늦게 가고 있죠. 왜 그런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10년물 금리는 원래 최종 금리를 예상하면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4%를 이상을 넘은 이유는 바로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계속 더 올릴 것 같다라는 배팅이 늘어나니까 10년물 금리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4%를 넘은 거고요. 두 번째는 요거는 지금 언론에서는 잘 말 안 하는 건데 이것도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됩니다. 뭐냐? 주식보다는 채권 수익이 더 안정적이야. 지금 가만히 보니까 앞으로 시장 상황이 너무 이랬다 저랬다 어떻게 될지 감을 못 잡겠어. 근데 여기에서 주식에 투자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또 만약 이대로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웬만한 기술주나 빅테크에서는 점점 이득을 보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동안 또 2월 달에 많이 올랐고 하니까 슬슬 기관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조금씩 빨래 말리듯이 빼면서 안정적인 지금 채권 금리는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조금씩 돈을 옮겨 놓는 거예요. 제가 2월 말 그 마지막 장, 2월 28일 날 마지막 장 그 움직임을 얼핏 봤는데, 그런 2월에서 3월로 한 달이 넘어가면서 새로운 포트폴리오 조정하는 낌새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도 계속 주식시장은 관망하면서 포지션을 많이 줄이고 그 돈을 채권으로 옮겨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움직임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온다면 채권 금리가 한 4.25까지 오르는 듯 하다가 점점 안 오르고 그대로 횡보하면서 갈 수도 있어요. 채권 시장에 매수세가 들어오면 채권 금리는 반대로 다시 떨어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다,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뭐 이렇게 말은 복잡하게 했지만 이 10년물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갈 거냐, 여기서 떨어졌다 올라가면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박스권을 형성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내려오지 않고 그냥 횡보할 것이냐, 여러 가지 변수는 이건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움직임, 우리는 뭐 얼마 오를 거다, 얼마 내릴 거다 해서 거기서 베팅하는 게 아니라 이 채권 금리의 흐름이 지금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얘기해 주는 거, 우리가 거시적으로 읽을 줄을, 해석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점점 시장에 많은 참가자들이 연준이 확실히 최종 금리를 우리가 1, 2월 달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올릴 것 같아 라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는 거고요. 여기에서 근데 계속 올라가냐 떨어질 거냐 하는데 좀 있으면은 채권 금리가 안 올라가고 그대로 버티거나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때 만약에 주식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뭐겠습니까? 그때는 주식에서 돈을 꺼내 가지고 채권 시장으로 밀어넣고 있구나, 그런 움직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지 않고 채권 금리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뛴다고 해보죠. 4.25 넘어서 막 위로 막 치솟고 4.5까지 가고 신고점 경신하고, 그 왜 그렇습니까? 채권 시장에 뭔 일이 터진 겁니다. 그러면 유동성 경색을 우려해야 돼요. 그런데 요거는 채권 시장의 유동성 경색은 정말 일이 터져서 코앞에 닥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채권 시장에 서로 간에 복잡하게 연결된 거미줄처럼 전 세계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작년 10월 말 크레디트 스위스나 영국 그 파운드화하고 길트채 영국 채권 시장이 터지려고 할 때, 그때도 터지게 하루 이틀 전에 겨우 알았죠, 사람들이. 근데 그런 거는 채권 시장이 우리보다 훨씬 빨리 알기 때문에 그때 채권 금리가 치솟으면은 이때는 이상하게 치솟는다 하면은 뭔 일이 어디선가 유동성이 터진 겁니다. 아주 가끔 기사를 내시는 분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죠. 배수연의 뉴욕 전망대라는데 배수연 기자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렇게 이 뉴욕 전망대라는 이 타이틀의 기사를 많이는 안 내요. 보니까 뭐 열흘에 한 번씩 내시는 것 같은데, 정말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귀가 솔깃한 얘기 말고 이 물밑에, 시장의 물밑에서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이분들이 가끔 짚어요. 스타일이 저랑 비슷한가요? 택도 없는 소리라고요. 죄송합니다. 이분 어제 날짜로 3월 2일 날짜로 기사를 하나 쓰셨더라고요. 제가 지금 갖고 와봤습니다. 미 국채 10년물이 4%로 오르는데 달러 N을 봐야 하는 까닭이라고 글을 쓰셨어요. 요거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는 분은 읽어보시죠. 대충 요약해드리면 뭐냐면 바로 제가 저번 동영상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뭐냐면 지금 국채가 오르는데 사람들은 최종금리 이런 것만 보고 국채가 4% 넘네 안 넘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몇 달 뒤에, 이분은 이제 언제라고 정확히 뭐 몇 달 뒤라고 말은 안 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4월인데요. 4월에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바뀌죠. 지금 우에다 내정제가, 만약에 거기서 4월에 제가 이제 항상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의 기축통화 달러 그 패권을 일본이 몸받쳐 도와주기 위해서, 그때 이제 지금 일본의 국채 금리의 YCC 그 캡을 자기가 조정을 하면서
지금 현재 5.0에 씌워놓은 캡을 요거조차도 예전에 0.25에서 0.5로 연말에 올린 거죠. 그리고 그 충격 때문에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뭐 여기서 절대 뭐 조정 안 할 거다. 그래서 그대로 완화 정책 계속 갈 거다. 그렇게 밀고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이 4월 달에 한 번 더 아무래도 한 0.75나 1.0으로 캡을 다시 한번 좀 늘려야겠어. 그런 얘기가 솔솔 쏟아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엔캐리가 자극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엔캐리가 자극된다는 건 해외에서 미국 채권을 팔고 국내로 일본 엔화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채권을 사러. 그렇게 되면 전 세계의 채권 시장에 유동성 경색이 한 번 더 올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코앞에 당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하는 아주 큰 블랙스완인데, 제가 지금 저번에 꽃피 흐르는 봄이라는 이상한 말을 하면서 앞으로 3월부터는 국제 정세가 이렇게 돌아가고 전쟁하고 전 세계를 반으로 가르는 세팅을 하고, 4월에 엔캐리가 도와줄 수도 있고, 5월에는 뭡니까? 5월하고 6월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부채한도 협상이 난항을 이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다 차곡차곡 전 세계 채권 시장의 유동성 경색을 2배, 3배로 하면은 작년 10월 말, 11월 초와 같은 비상 상황이 이번에는 더 크게 터질 수 있다. 2배, 3배로.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건데, 이 배수연 님도 달러 엔 환율을 그래서 잘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읽어보시고 이게 뭔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평소에 제가 해왔던 얘기를 어느 정도 좀 이해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기사가 무슨 얘기인지 마음에 와 닿으실 겁니다. 만약에 달러엔 환율이 갑자기 오르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같이 치솟겠죠. 그러면서 국채 매도세가, 미국 국채 매도세가 올라가게 되면 국채가 매도세가 올라가면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국채 가격은 치솟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뭐 3월까지는 이렇게, 4월까지는 이렇게 되겠지만 4월 말이나 5월 초에 이게 치솟으면 전 세계의 국채 유동성 위기를 표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단순히 국채 금리가 4.0 넘었대 뭐 어쩐데 하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저게 뭔 의미지? 하는데, 언론에서 알려주는 거 외에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 예상하고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10년물 금리를 주시해서 볼 때 대부분은 10년물 금리가 막 올라가면 주식시장이 압박이 돼서 주식 가격은 떨어지겠지. 그거 하나만 기본 공식처럼 외우시고 시장을 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좀 자세하게 이러이러한 상황이 오면은 앞으로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오르거나 내리거나 횡보하면 이러이러한 국제 정세의 문제 때문에 이런 게 겹쳐져서 이런 움직임이 올 수도 있구나라는 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최종 금리가 5.5, 6.0 얘기까지 나오는데도 10년물 금리가 지금 4.0까지밖에 안 오른 이유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 결국은 어느 순간에 뚝 부러지면서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보기 때문에 쉽게 안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기 제가 마지막에 써왔네요. 4월 이후에 일본 중앙은행에서 어떤 액션이 나오냐에 따라서 국제시장에 또 어떤 파란을 불러올까. 이것이 4월, 5월, 6월에 점점 위기가 더 중첩되면서 오는 초여름이 오기 전에 오는 어떤 꽃피 흐르는 봄이 올 가능성도 우리가 조심하고, 시장에서 혹시 시장에 지금 발 담그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위기 상황이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자기 이제 시장에 노출되는 포지션을 조금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채권 시장에서 뭔 재미를 보고 싶다 하는 분들도 채권이 막연히 금리가 여기서 오른다, 언제 떨어진다 그런 거를 예전처럼 일반적인 경제 상황처럼 상상하기보다는 지금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변수가 이렇게 많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다만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기술적으로만 보겠다 하면은 지금
여기에서 일단 조금 사고 4.25 오르면 조금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평소에 말한 것처럼 저는 블랙스완의 위험도 항상 지금 굉장히 2023년도에는 만만치 않다. 평소보다 다른 해보다 아주 위험도가 높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채권시장도 발을 안 담그고 있다고 했죠. 왜냐하면 방금 배수영 기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4월 달부터 뭔가 달러 엔화에서 또 이런 거 문제로 사고가 터지면 이것이 지금 시장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모두 예상하는 것처럼 얌전하게 여기 갔다가 내려오거나 4.25까지 갔다 내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전 경험해보지도 못한 이 위로 빵 치솟으면서 채권도 순식간에 쓰레기가 되고 주식도 순식간에 쓰레기가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일 좋은 포지션은 관망이 아닐까.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짧게 한 주제에서 계속 뭔가 이 노인네가 뭐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주고 싶은 얘기, 연관된 얘기를 계속 저도 모르게 쏟아내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90분을 꽉꽉 채우게 되는 이상한 그 병적인 옛날 영화 레인맨에 나왔던 더스틴 호프만처럼 그런 편집증 같은 그거를 제가 지금 고쳐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이 참아주셨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한 가지 주제만 다뤄볼게요. 오늘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음악은 예전 대학가요제 출신이죠. 도시의 그림자의 이 어둠의 이슬픔이라는 아주 오래된 노래지만 한 번씩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그 설명란에도 링크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 남자 두 분하고 여자 보컬 한 분인데 여자 보컬 한 분이 김화란 씨인데 아주 이 엄청난 이 성량과 이 창법과 노래 실력을 보여주는데 이분이 그 후에 뭐 대학가요제 이거 하고 나서 앨범 요거 도시의 그림자라는 그룹명으로 뭐 한 개인가 두 개인가 내시고는 본격 프로 가수 활동은 안 하시고 학업에 정진하면서 미국인가 캐나다인가 어디로 이민 가셨다고 들었어요. 지금 뭐 거기서 잘 살고 계시겠죠. 근데 아직도 세월이 오래 지났지만 사람들이 이분의 이 보컬을 굉장히 그리워하는 사람이 저처럼 많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하루 원하시는 바 다 이루시면서 아주 알뜰하게 잘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